안녕하세요. 열린TV 시청자 세상 시민기자단 김성경입니다. 저는 지금 연수구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엔 특별한 도서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도서관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 자판기처럼 보이는 기기가 바로 특별한 도서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절실한 요즘 직접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이 이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대출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 자판기처럼 보이는 스마트 도서관은 현장에서 바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로 대출 버튼을 눌러주고 도서관 실물 회원증이나 모바일 회원증으로 회원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도서를 확인하고 대출을 하면 끝! 이렇게 간편하게 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도서관은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엄마가 여기 오면 안전하게 대출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도서관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도서 대출을 멀리 있는 도서관까지 가야 되는데 멀리 가지도 않고 집 가까이에서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연수구립 공공도서관과 함께 예약 서비스와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스마트 도서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시 화면으로 보는 문자가 아닌 종이로 된 책을 읽어야 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가기가 꺼려지셨던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상 열린TV 시청자 세상 김선경 기자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문화 공모전 실시간 방송 시상식을 한다고 해서 류재혁 PD가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제13회 전국 장애인 문화 공모전 시상식 촬영 왔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따 강사가 나와서 할 카메라고, 이거는 아나운서. 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얘는 여기 이따가 수화통역사가 와서 할 때 비춰줄 거고, 그리고 여기 컴퓨터가 2대 있어요. 전국 장애인 문화 공모전에 대해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제1회 전국 장애인 문화 공모전을 시작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문화 공모전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봉사자 등 각지의 뛰어난 인재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장애인 문학의 발전과 장애인의 행복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3회 전국 장애인 문화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 실시간 온라인 중계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허설을 여러 번 해서 온라인 실시간 시상식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시네요. 누가 복지관 직원이고 누가 방송 스텝인지 모르겠네요. 네네. 네, 네. 상과 상금 200만 원이 전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레디 액션. 온에어에 불이 들어와 이제 시작이네요. 제가 더 긴장이 되는데요. 관객은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채팅창으로 시상식장과 소통한다고 하네요.
시상식장에 있는 중구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과 방송 스태프과 아나운서, 수어 통역사와 출연진분들이 시상식 준비를 잘 해주셔서 완벽한 온라인 장애인 문화 공모전 시상식 실시간 방송을 하시네요. 방송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우리도 보여주세요. 책은 뭐의 양식일까요? 맞았어요. 오, 마음, 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수상자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 대상은 산문 부문 차진환님의 내 이름의 삼행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레이션 유정화, 촬영 유재혁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도 공원은 폐쇄되어 월미도로 향했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갈매기가 장관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금지된 이 시기에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부럽습니다. 월미도는 인천 월미 바다 열차를 타고 힐링할 수 있습니다. 인천 월미 바다 열차는 2019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곳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진 월미도를 순환하는 열차입니다. 잠시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인천 지하철 공사가 개통하여 4월부터 운행 중입니다. 총 운행 거리 6.1km, 평균 시속 9km 속도로 인천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약 42분 정도 소요됩니다. 월미 바다 열차의 궤도는 지상으로부터 7m, 최고 18m 높이로 월미도 경간 인천 내항, 인천 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장 도시명 관광 모노레일입니다. 월미공원 일대는 과거 조선시대 임금이 먼 곳으로 행차할 때 잠시 머무를 수 있게 건축된 임시 궁궐이 있었던 터입니다. 인천 월미바다 열차는 연인, 친구, 가족들과 함께 월미도 일대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도시명 관광 모노레일입니다. 해양도시 역사가 한눈에 그려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섬 여행이지요.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의 하이라이트인 주탑 높이는 21.38km, 우리나라의 가장 긴 최장다리가 된 인천대교의 제2, 제3 경인고속도로를 연결되어 시간 단축과 교통이 편리하여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1제당 곡물저장고 벽화는 넓이가 23,680제곱미터, 높이 48m, 길이는 168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로 2018년 12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벽화라고 합니다. 팔부두 내에는 일반인들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미 바다 열차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팔부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후 월미 바다역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월미도를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월미바다 열차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일입니다. 승차권 예매는 인천 모노레일 예매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한 번쯤 타보고 싶은 바다 열차, 최고의 관광입니다. 많이 힐링해 보세요. 시민제작단 남용란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4월 22일 인천을 대표하는 생물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기대종으로 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롱개, 대청부채 등이 선정되었는데요. 깃대종이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생물종을 말합니다. 금개구리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등 양쪽 옆에 금줄이 있고 30에서 65mm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배면이 대부분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대청부채는 1983년 대청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범부채의 잡종으로 인식되어 어리범부채로 불리다가 대청도에서 정착하고 서해 고도에서 퍼져나간 점을 고려하여 대청부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천의 마스코트 캐릭터로 바다 표범과 중에서 가장 작은 몸집을 가지고 옅은 은회색의 몸통에 점박이 무늬가 있습니다. 흰발롱개는 십각목, 단란객과의 절지동물로 약 14mm의 크기로 수컷의 한쪽 집게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 매우 크고 흰색을 띠며 환경부는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저어새는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조류로 검은색이 길고 납작한 주걱 모양의 부리를 이용해 갯벌이나 하구의 얕은 물속의 물고기, 새우 등을 잡아먹습니다.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환경부 지정으로 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205-1호입니다. 망원경으로 봤는데 저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흔히 지나가다가 그냥 물이 있구나 그 정도만 있었지 저렇게 새가 많이 있는 줄 몰랐고 새끼도 막 낳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서 환경을 보호해요. 인천시는 깃대종 선정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민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홍보, 교육, 정책 개발 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은경숙입니다. 좋으세요. 대부분의 사람 우리가 지켜줄게. 금기우리가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세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인 을왕리 해수욕장은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종도는 한국에서 6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원래 작은 섬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의 넓이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교통이 편리한 섬인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인천 지역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행 욕구 및 이동량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실시 등으로 올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과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영종도엔 을왕리 해수욕장과 가까운 곳에 선녀바위 해수욕장도 있는데요. 얼마 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남자 주인공이 탈북에 성공해 처음 마주한 남한의 바다로 나온 촬영지로도 유명하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한적하게 해수욕과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기안괴석이 빼곡하게 솟아오른 풍경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여행지로도 유명하답니다. 선녀바위는 오래전 백제와 중국이 고구려 때문에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바닷길을 실크로드처럼 이용하여 무역 및 다양한 교류를 하던 시절에 구존되어 오던 설화가 있는데요.
중국 사신이 사랑에 빠진 기녀를 두고 혼자 중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기녀는 바다에 빠져서 선녀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설화 영향 때문인지 선녀바위는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관광지로도 유명하답니다. 옛날보다 여기 깨끗해졌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 내가 밖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라 가끔 한 번씩 이제 저녁이면 나와서 이렇게 걷고 그래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선녀바위 해수욕장으로 가족과 연인 그리고 지인들과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러 떠나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시청자 기자 김혜옥입니다.